자,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서의 서식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면 첫 번째 기부금 입력이라는 기부금 명세서 탭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럼 이 탭은 뭐냐면 위에 블록이라고 있죠. F12번 블록이를 하면 우리가 장부에 기부금이라고 적었던 이제 계정 과목을 사용한 내역이 전부 다 불러와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첫 번째는 이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를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기부금의 한도가 있고 지정 기부금의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인지를 써줘야 우리가 그 기부금 한도 계산을 오른쪽 기부금 조정 탭에서 컴퓨터가 해줄 거기 때문에 기부금 입력 탭에서 기부금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기부금 중에서 우리가 그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들이 있어요. 자, 우리 기부금에서 첫 번째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우리 접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접대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접대비로 보게 될 건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기부 경우에는 이때는 만기 사업연도 귀속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어음으로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만기가 차기라면 차기 기부금으로 되지 올해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를 올해 기부금이라고 했지만 올해가 아니고 만기 때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타이밍의 차이니까 이건 소득 처분을 유보라고 해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중에서 우리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이런 것도 기부금 있죠. 여기에 기부금은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소득 처분은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종친회라고 대표이사한테 그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법법전의 원칙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자, 그리고 우리 소득세법하고 차이가 있는 게 소득세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를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우대를 해줘서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넘어간 거는 15% 이렇게 해줬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는 얘는 송금불산입이에요. 그 이유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기업들이 정치인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 아무렴 청렴한다 하더라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 아니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기부금 2월 공제가 되는데 기부금 2월 공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과거에 한도 청원했던 걸 뒤에 해주게 될 건데 얘는 기간이 10년간이에요. 기간은 10년인데 얘는
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5년이었거든. 그럼 14년도 거는 끝난 지가 이미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11년도 12년도 거는 안 되는 거고 10년짜리를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간 게 이때 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4년 이후 거는 공제가 되고 그 안 되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 기부금 이월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세무 조정을 할 건데, 그런데 기부금 한도 초과나 2월 기부금 송금 산입하는 거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 넘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세무 조정하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F3번 눌러서 세무 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우리는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위에 보시면 법인조정 2 메뉴가 있죠. 2 메뉴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있죠. 그러면 세무조정은 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세무조정인데,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칸에 합계로 그냥 들어올 거예요. 얘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한 세무조정이고, 지금 아래에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 송금 사립은 여기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얘는 가산 조정이고 아래는 차감 조정인 거고, 또 여기 5번 칸도 가산 조정인 거고, 더해주는 거 얘는 차감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 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조정 등록이라고 F3번 눌러서 들어가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조정하는 거와 여기 기부금은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여기서 조정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기부금 한도를 지금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조정된 내역을 반영시켜서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해요. 지금 이 기부금 한도 초과하는 건 한도가 있겠죠. 이 한도 계산을 지금 이 금액 가지고 할 거예요. 차감금 소득금액. 그래서 이 금액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또 조정하는 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하게 되면 계속 순환 논리에 빠지겠죠. 얘 값이 틀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는 세무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답 지문이에요. 세무조정은 하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만드는데 다하고 빼고는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기부금 한도가 우리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 교재 514페이지에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아래에 50%, 30% 숫자가 적혀 있죠. 이 50%, 30%가 뭐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방금 차감금 소득금액 있죠. 거기에서
결손금이 있다면 뺀 나머지 진짜 이제 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있죠? 그 돈의 얘는 50%가 한도예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되는 기업은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서 잘 안 내요. 금액이 꽤 크겠죠. 10억을 보면 5억이 한도예요. 그럼 이 법정 기부금은 근데 만약에 한도 초과 난다 하면 그 다음 연도에 돈 벌면 거기서 송금 산입이 또 돼요. 그래야 이제 그래도 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면 좋겠죠. 그럼 이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의 구분의 차이는 사회 공익성의 차이예요. 전 국민 대상의 공익성이라고 하면 국가를 대상으로 공익성이거나 그러면 법정인 거고, 공익성은 있지만 그 같이 누리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자가 좀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지정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법정 기부금이 있으면 그 법정 기부금까지 다 빼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남겠죠. 이제 우리의 법정 기부금이 한도 초과가 안 나면 또 돈이 남겠죠. 그 남은 돈으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계산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가 또 정리가 되면 그 남은 돈으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한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불러와진 거에 앞에 커서 보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해야 컴퓨터가 기부금 조정에서 지금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 지정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은 그렇게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공익성에 따라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국방헌금이나 천재지변, 이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전국민 공익성 느껴지잖아. 그래서 얘는 당연히 법정 기부금인데, 자, 학교에 지급하는 사립학교든 뭐 군립학교든 어떤 학교든 학교에 우리가 기부하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금이나 혹은 병원에 우리가 기부하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4번은 학교, 7번은 병원이에요. 학교나 병원에 장학금이든 뭐든 주는 건 법정이에요. 그런데 장학재단이나 이런 곳에 주는 건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병원에 지급하는 교육비, 병원 시설비, 학교 시설비, 뭐 연구비 이런 것들은 법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또 우리 5번에 보시면, 자, 5번하고 1번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정기부금의 1번하고 5번은 사회복지사업인데 키워드가 전문모금기관이에요. 전문모금기관에 사회복지사업 전문모금기관에 주는 건 법정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세상에 요즘 사회복지학과 분들하고 과거에 이야기하면 맨날 나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이 들어서 갔으면 복지의 뜻이 있어야 되지 그걸로 돈 벌려고 그 학교를 갔더라고. 자기가 요양시설 차려가지고 뭘 차려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려고 가는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복지의 뜻이 있어 간 사람들이 아니길래 엄청 비관적으로 욕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우리 그래도 그건 사회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그럼 자기가 돈을 벌든 말든 간에 일단 도움이 되는 거죠, 지역 사회에는. 그래서 사회복지 보면 고유목적 사업, 자기들 하려고 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회복지 전문 모금기관에서는 정말 국가에서 등록이 돼 있는 여기 있는 개식 아동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는 그 복지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국가 국가적으로 해서 쓰는 거죠. 거기에다가 국가지원금까지 섞어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지금 현 정부 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한적십자사가 법정기부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정이었는데 근데 지금 법정기부금 됐고,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조특법으로 하는 거예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자, 이 글자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 회사가 우리 사주가 뭔지 아시죠?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 애사심이 없잖아, 직원이. 그죠? 그 제가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나는 워라밸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워라밸을 지키려고 그러면 워크하는 시간에는 회사만을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위한 부수적으로 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기부 사업이지. 회사가 자기 인생을 즐길 거면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회사에 올인해야 돼요. 근데 맨날 자기 인생만 기준으로 가지고 회사는 부수적이니까 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안 원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기 생활 없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회사에 애사심 없이 자기 인생을 따지는 건 안 맞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건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해서 우리 회사가 크면 자기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자기들한테 제재도 좀 있고 그런 주식인 건데, 근데 자기한테는 그만큼 배당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회사가 따로 상위 안 챙겨줘서, 과거 옛날에는 기업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자기 잘하면 사장만 좋아, 그런 느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엄청 권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세대들이 애사심이 없고 그 주식 가지고 못 쓰니까 서로가 불편해져서 요즘은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 직원한테 주는 건 한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한도가 적혀 있네. 이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우리 사주조합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건,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우리 사주조합에 주는 게 한도가 30%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어떤 건지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럼 치정기부금 볼게요. 자, 지금 치정기부금 보면 그 새마을 운동이나 아니면 지역 새마을 사업들 있죠. 새마을 운동이나 지역 새마을 사업, 그리고 학교나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거, 그리고 우리 불우이웃 돕기 성금, 불우이웃 돕기, 누가 불우이웃이죠? 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저처럼 빚이 몇 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불우한 사람이야? 그죠? 난 정말 내 상식에 불우한 사람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인생과 작은 플러스 인생하고 했을 때, 그죠? 제가 그냥 말한 건 농담으로 말했지만, 제가 말한 건 공익성이 있지만 크지 않으니까 지정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나처럼 이런 엄청난 공익성을 못 느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우리 그 건강보험공단, 참 좋은 제도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실히 검증된 제도, 복지 제도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제도예요. 국민이 뭘 했다 안 했다도 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치료도 저렴하게, 세계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 같은 사람은 전 아까워 죽겠어요. 전 지역보험 나오거든. 제가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참, 앞숫자가 4자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내가 주위에 병원 이야기하면 다 하는 말이, 정말 아플 때 119 불러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이 아까운 거예요. 1년에 지금 내가 떼이는 돈만 한 5, 600만 원 떼이는데 나는 그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워요. 하지만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얼마 내겠어. 근데 어머니 또 혜택을 받고 있으시니까 그런 걸 이제 상대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래서 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불만을 토하는 건 공익성이랑 있다는 건, 불이웃돕기는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전 국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 전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할 때, 그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곳에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라고 했고, 특별 회비는 기부금이라고 했죠. 어제 했어요. 너무 오래된 것처럼 기억을 더듬으면,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특별앱이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정기부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양로원 있죠. 근데 이 양로원은 무료 양로원은 발음이 안 돼. 무료 양로원은 우리 지정인데 지정기부금인데 유료가 있어요. 유료는 비지정이에요. 비지정이라는 건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 이건 알겠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 무슨 공익성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지정 적혀 있는 거는 기부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주면. 뭐 이 금융기관이 안 좋다가 아니고 공익성이 있는 게 아니죠. 얘네도 상금융이었는데 상금융이니까 오픈해 주는 게 너무 작아서 2금융으로 올려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얘네도 수표 발행 못 하다가 지금 수표 발행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런 걸 토대로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이 지정이다, 법정이다 이런 걸 먼저 나누고 올해 기부금이 아닌 것들을 기부금 아니다라고 빼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부금 명세서에서 할 일이에요. 자, 그럼 지금 방금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셨죠? 자, 그럼 불러오기 했으면 자, 먼저 이 작업부터 할게요. 여기에서 수재민 도끼 성금은 법정이죠. 다음 불의요 도끼 성금은 지정이라 그랬죠. 방위 성금은 법정이고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비 그죠? 학교의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이런 것들은 법정. 송암 장학재단, 장학재단이 이런 건 지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정. 무료 양로원 지정. 사립 학교시설비, 학교시설비, 연구비 이것들은 다 법정.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특별회비 이건 기부금 비용 인정 안 하겠죠. 그러면 4번 그 밖의 기부금을 기타 기부금 하면 기부금 금액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소득처분 뭘까? 송금부사님은 세무조정 소득처분.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 원칙이에요. 내가 상여라고 생각할까봐 대표이사잖아. 그죠? 그럼 상여 냄새를 맡을까봐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기부받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리 안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그 국세청이 소송 걸어서 조세심판원을 이겨서 상여 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그럼 종친회 하면 그것도 상여고 전부 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치로 공부하세요. 자, 대안적 십자사는 이제 법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방위성금은 법정. 지역 새마을 사업.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저쯤 지방 사람들은 본 적 있어요. 새마을 운동 막 깃발 있는 거. 서울에는 저도 서울에서는 새마을 운동 깃발 못 봤는데 여기 바로 경기도 영암 나가도 그 동네에 있어요. 라이온스 클럽 하면서 막 호랑이 돌도 있고 막 그래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새마을 운동 뭐 바로 경기도에도 있는데 서울에는 없어요. 자, 지역이고 새마을금고 출자금. 일단 새마을금고는 아니죠. 그리고 출자금이 뭐냐면 자, 집 사면서 출자금 통장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아직 안 만들어 보신 분은 나중에 은행에 대출 받는데 출자금 통장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금융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쪽은 이야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하면서 필요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엄청 싫더라고. 이것들이 강제적으로 마치 은행에 적금 하나 넣는 것처럼 오늘 꼴랑 5만 원만 넣어두고 돈 안 넣는데 근데 뒤에 엄청 후회했어요. 5만 원 5만 원 넣어두는데 1년에 이자가 1,000원 먹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하고 뒤에 알아봤더니 그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배당을 주는 통장이더만.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돈 있었으면 여기 한 1억 넣어놨을 거야. 출자금 통장 괜찮더라고. 근데 그럼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이건 나중에 내가 그냥 얘 대출 끝나고 나서 그다음 자기 자유로 꼭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해약하고 돈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용인가요? 비용 아니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처리하는데 지금 비용 아니야 라고 말하고 지금 그냥 유보를 해뒀다가 나중에 그럼 얘가 다시 돌아왔을 때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냥 내 돈 있는 그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그럼 초과 부분만 입금 잡아야 되지 원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650만 원 냈는데 냈을 때 비용 아니니까 돌아와도 수익 아니야 지금. 그죠? 통장에 돈 받을 때도. 그래서 얘는 유보라고 처분해 둘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 오버해가지고 몇 년 전에 넣었는데 어떤 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통장 그 새마을금 같은 데서 내가 무리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그러면 뭐 지역 어디든 간에 얘네들 운용 수익률 엄청 잘 내요. 그래서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얼마 있으면 여윳돈 조금만 더 넣어두고 1년만 있다 보면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니 통장이 몇백만 원 있어도 1년에 1,000원도 잘 안 붙잖아. 근데 5만 원인데 그렇게 붙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물론 돈이 없어서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신기하대.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먼저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확인해 볼게. 자,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기부금 지출 명세서가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라고 한 건 지금 방금 불러오기 한 거고. 근데 기타 참고 사항을 좀 보면 11월 7일 날 지역 새마을 사업 기부금 중 300만 원은 21년 2월 10일 만기 어음 발행분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올해 어음이 아니고 내년 어음이죠. 그죠? 지금 11월 7일 내년 어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7일 이거네요. 지금 얘. 그러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단 그 밖의 기부금이라고 해서 얘는 어음 기부다라고 하고 자, 올해 기부금이 아니면 지워라고 하면 지워야 돼요. 얘를. 왜냐하면 내년에 만기 때 지금 만기가 며칠이라 그랬죠. 2월 10일자로 해서 2월 10일 지역새마을사업에서 내년 거에 얘를 쓸 거예요. 내년 지정기부금으로 쓰기 때문에 올해 거에서는 얘를 아예 지우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놓고 얘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뒤에 한도 계산하고 할 때 쓰는 거니까 자, 얘는 두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기부금 아니다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건 여기까지가 마지막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시키는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기부금 비용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방금 했던 기부금들을 조정할 거예요. 그럼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기부금이 얼마였죠? 100만 원이네요. 맞죠? 1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리고 엄기부가 있었죠. 엄기부는 자주 나와서 F4번 눌러보면 제일 위에 있어요. 시험 때도 엄청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럼 F4번 누르면 엄지급 기부금 있죠. 3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얘는 650만 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새마을금고 출자금 유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적혀 있죠. 이 소득금액 확정은 원래 우리 실무 버전에서는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자, 우리 조정 등록 눌렀을 때에 지금 이 금액들이 지금 가산 조정의 한 금액이고 차감 조정에서 한 금액이죠.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여기로 오고 이 금액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소득금액 확정한다고, 한도 계산하려고. 실제로 법인세법이 번 돈 있죠. 그걸 확정하려고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가산 조정한 거, 차감 조정한 거 뺄 건데, 그럼 지금 여기 이 금액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이 대표이사 동창회하고 방금 우리 조정했던 얘가 반영된 값이 들어가죠. 이 조정한 게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 그죠? 당연히 이것까지 반영이 된 값이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반영된 값이. 그리고 얘가 들어오게 될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얘 앞에 문제에서 세무조정 틀리면 얘 값이 틀릴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 값을 줄 거예요, 우리한테. 시험에 가산조정가 얼마다, 얘 얼마다 줄 건데, 주면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지금 이 금액에는 지금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조정한 이 금액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 포함된 값이잖아. 이거 포함 안 시켰으면 이 금액 아닐 거잖아. 포함된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포함 안 된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만큼 지금 이 값이든 이 값이든 차감 조정을 한다면 세무 조정하는 만큼을 문제에서 제시해 준 값에다가 더해 주어서 써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산 조정 500만 원 한 거예요. 어음 기부래. 그래서 500만 원 했어. 그러면 1억 500이라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이제 말장난 한다고 왜 이 세무조정 반영한 금액, 반영 전 금액, 반영 후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했는데 요즘은 얘가 반영이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 저 금액이다라고 하면 너가 조정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라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우리 책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 완벽하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틀려요. 근데 이 값은 수정은 오른쪽에 수정이라는 버튼 있죠. 얘 누르면 이제 이 값이 수정돼요. 시험 때는 당연히 이렇게 수정할 건데, 자, 지금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산입 보이죠? 예, 이 금액을 그냥 보고 쓸게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하면 자, 우리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각 차가감 소득 금액에 일단 기부금 빼놓고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얘 금액이 지금 그 기부금 인정하니 안 하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서 그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부금 2월 공제를 또 해줄 죄송해요. 2월 교통금 공제를 할 건데 2월 교통금은 우리 10년간 공제에서 2021년 1월 1일분부터 15년간 공제로 바뀌었어요. 하도 이제 회사들이 힘들어서 오랫동안 이걸 해주겠다라고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기간들을 애매하게 뭐 주고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기본 예제도 보면 우리 기본 예제도 지금 문제에서 이번에 동그라미 3번 보면 2018년도 발생분 중 세무상 2월 교섭금 미보조액이 2,500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 2018년도 거니까 우리는 2월 교섭금 공제 가능하죠. 얼마 안 됐죠. 2018년도면. 그럼 여러분들 기부금 조정 탭 하면 여기 바로 보이는 칸 있죠. 처음 들어와 있는 이 칸에서 2,500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지금 얘 금액 쓰는 순간 한도가 바뀌는 게 느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게 2,500이라고 쓰면 한도가 줄어들죠. 여기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이번에 송금 산입이 앞에 여기에서 한 것 중에 된 금액인데 지금 한도가 2억 7천인데 왜냐면 5억 2천 얼마라서 자 절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도 중에 지금 한도가 미달이죠. 그럼 만약에 2월 교섭금 중에서 송금 산입하러 오는 게 있으면 지금 여기 탭 글자 한번 보고 나면 잘 보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법정 기부금 하는 거예요. 지정 기부금은 이 아래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정 기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기부금에 한도 초과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한도 초과 났던 거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정 기부금이 2018년도에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가 과거에 예를 들어 3억이 났던 거예요. 근데 3억이 났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 오면서 송금 산입을 예를 들어 1억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2억 남아있죠. 아직 송금 산입할게. 그럼 여기 26번은 뭐냐면 올해 얼마를 또 송금 산입할 수 있냐라고 여기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한도가 얼마 송금 산입 가능한지를 우리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를 쓰니까 우리 컴퓨터에 보면 자 얘는 법정 기부금은 여기 5번에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이 2억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저 2억이 쓰니까 2억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4억 기부금 한도초가 있으면 안 되니까 2억 7,900만 된다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의 한도 계산 되면 전액이 다 돼 있고 안 되면 되는 만큼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법정 기부금에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은 여기 5번을 확인하고 그 값이 보이면 되면 자 다시 우리 되도록 하려면 자 3억에서 1억을 공제 과거했으면 2억 남은 거 봤더니 2억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에 2억 받겠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사주조합은 안 할 거니까 우리 지정기부금 있죠. 그럼 지정기부금도 자 쓰는데 여기는 옛날 것부터 쏘는 건 맞는데 제가 14년 1월 1일 거부터 된다 했잖아요. 그럼 옛날 거부터 쏘는 건 맞는데 법정 기부금부터 옛날 거부터 다 끝나고 그래야 남은 거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그 다음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 2015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난 게 6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공제된 게 없으면 올해 얼마 되는지를 볼 건데 얼마 되는지 확인은 자 지금 여기 지정기부금 있는 곳에서는 송금 산입 가능한 한도는 여기 15번에서 보는 거예요. 15번. 지정기부금은 여기 15번의 금액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얘 전부 다 안 되죠? 전액 안 되죠? 자, 보세요. 자, 2천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다 되죠? 그러면 여기 2천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었던 거야. 2016년도 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2천만 원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봤더니 3,284만 4,141원만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지정기부금 2천이었잖아. 다 합쳐서 이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84만 4,141원이 된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 둘이 합쳐서 지금 지정기부금 얘가 이 한도 안에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송금 산입 가능한 한도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 둘이죠. 합이 이거 합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는 법정 기부금의 2월액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 보여주는 곳. 얘는 지정 기부금은 여기가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고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을 쓰는 거예요. 여기 확인 안 하고 썼다가 금액이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문제대로 하면, 자, 우리 교재 문제에서는 지금 2018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율액이 500만 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18년도 거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금 합계가 아니고 위에 3년도를 보는 거예요. 이 라인. 얘는 3년도 2018년도 이번 지정기부금 금액 500만 원. 그럼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은 지금 몇 번 칸을 봐야 될까요? 15번 칸 봐야지. 15번에 보면 500만 원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500 다 된다는 거니까 500 이렇게 쓰란 이야기예요. 자, 아래 기부금 조정명세 쓰라고 적혀 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블록에 하는 데이터 맞는 경우에 쓰고 맞추려고 책에서 억지로 만들어 둔 건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기출 문제를 봅시다. 자, 먼저 622페이지.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아래의 2번 내용은 전산 데이터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고 당 문제 1의 내용의 세무 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자, 이 괄호 말이 뭐냐면 우리 아래 소득금액 확정 작성하는 거 있죠? 지금 여기 아래 소득금액 확정 쓸 자료 있죠? 여기에 자료를 지금 이렇게 아래 준 건데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양가로 1번 여기에서 지금 조정하게 될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정이 일어나면 그만큼 가산조정, 차감조정 여기에 더해서 써라 그 이야기를 저렇게 해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자, 그럼 그냥 문제만 가지고 보면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이고 불의효특기 성금은 지정이고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인데
어음 기부고 내년 1월 1일이네요. 그래서 내년 기부금이니까 송금불산입 유보가 될 거고, 대표이사 종친회 이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겠죠. 자, 그럼 문제 간단하네. 자,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자, 똑같이 있는 데서 국방헌금은 법정,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지정, 이재민 구호금품은 일단 어음기부고, 대표이사 종친회는 기부금으로 안 보고. 그럼 얘 하나씩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얘 두 개 이제 조정을 할게요. 먼저 어음지급 기부 100만원 유보 발생. 예? 100만원이죠.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100만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써놓고, 자, 지금 저도 문제를 다 안 봤네. 자, 지금 얘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만 원만이니까 100만 원 빼고 1,400만 원은 법정 기부금으로 둬야 되겠죠. 그죠? 저도 뒤에 100만 원 뒤늦게 봤어요. 방금 조정하다 봤어요. 날짜 보다가. 그럼 여기서 뺀 100만 원은 아래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작성이 끝났죠. 그럼 아래 소득금액 확정을 할 건데,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6,500만 원이고, 자, 입금산입 얼마 써야 되죠? 방금 우리 등록 세무조정 얼마 했어? 가산조정. 방금 우리 쓴 거잖아요. 200만 원 했죠? 이거 반영시키면 900이 아니고 이제는 1100이 되겠죠. 그러면 1100. 다음 송금산입은 한 게 없었죠. 우리 방금 세무조정 한 게 없었잖아.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자, 그럼 여기 왜 200 돼 있는지 이해가시죠? 방금 여기 조정 100만 원, 100만 원 세무조정했던 거 더한 거예요. 지금 얘 세무조정한 거 반영 전 금액이라, 반영 안 된 금액이라고 알려줬잖아, 900을. 그래서 얘 조정한 만큼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얘 가려고 그랬더니 갈 거 없네. 오, 와, 얘 한도초가 났다.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났다고요, 그냥. 이거 가지고 세무조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여기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는 하라고도 안 했죠. 근데 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여기에 한도초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거라 했잖아, 한도는.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면 얘 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여기에서 조정 등록해가지고 얘 한도초가 났다고 발견했다고 기분 좋게 조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656페이지로 갑시다. 656페이지. 회사는 1281.
5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작성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당연하지. 자,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법정 기부금이고 12월 31일 날 불의오토끼 성금이 사랑의 열매 있는데 자, 주 1회 불의오토끼 성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약속어음의 만기는 21년 1월 31일이다. 그럼 이건 올해 기부금 아니네요. 얼마? 1천만 원이.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맞죠? 그럼 얘는 지정기부금이고 자 12월 31일 날 한국기술협회에 일반 회비가 있어요. 한국기술협회.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이다. 자, 주무관청에 등록된 우리 법인이나 단체에 내는 일반 회비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세금과 공과죠.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라 그랬잖아. 특별 회비는 기부금이고. 그죠? 우리 이번 시간에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세금과 공과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기부금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얘는 기부금에서 아예 빼야 돼요. 기부 한도 계산할 대상이 아니잖아. 지울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은 자, 우리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잖아, 비용. 근데 얘를 세법은 세금과 공과로 생각하는데 세금과 공과의 계정 과목 성격은 뭐죠? 그럼 그것도 비용이잖아. 그럼 둘 똑같죠? 그럼 이익의 차이는 없죠? 세법이 넌 세금과 공과야 말하든 회사 장부에 기부금 쓰든 그냥 세무조정은 없어요. 없는데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데 이제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그냥 지우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봤으니까 아래에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기부금 2019년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700 있고 기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차감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 자료를 이용한다.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4억 위에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입금산입 8천, 송금산입 3천.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세무조정을 제외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조정하는 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조정할 게 두 번째 거 어음기부 1,000만 원밖에 없네요. 두 번째 불이웃돕기 2,000원 현금 주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어음기부한 거. 그러면 가산조정이니까 9천만 원으로 얘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아니라 내용 다 봤으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먼저 이재민 구호성금은 법정 불이웃돕기는 지정인데 2천만 원만 1,000만 원 세무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기술협회 협회비는 위에 F5번 삭제 눌러서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F4번 누르고 세무조정 가서 F3번 누르고 조정 가서 엄기부 1,000만 원이다. 내가 말로 법정이라 그래서 지정인데 주무 그건 상관없지. 단체들은 공익성 없잖아. 지정이죠.
그죠? 여기 여기 이거 특별회비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우리 조정 어음기부 1,000만 원 했죠? 그럼 아래 수정 눌러서 자료 3번에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원이고 가산조정은 얼마? 입금산입은 9천이죠. 송금산입은 3천. 그럼 이제 예 끝났고 다음 기부금 조정 가서 2월 교손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있었네. 4번에 없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료 2번에서 2019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한 게 700만 원 있죠. 그죠? 그럼 얘 몇 번 보고 확인하라 그랬죠? 15번 얘 보고 확인하라 그랬죠? 우리 시험에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지 보증기부금 나온 적은 없어요. 금액이 너무 크거든. 우리 회사가 이상한 회사잖아. 그럼 꼴랑 5억 벌었는데 3억씩 기부해봐. 그죠? 자, 또 봅시다. 705페이지. (705페이지) 1285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자, 이번에 2019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어요. 19년도 거. 자, 아래에 전년도인 2019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다. 그 말은 이거적으로 지금 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이거 하나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만 원 있는 거야. 19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 1,000만 원 있는데 전액 지정기부금이다라고 알려주죠. 기부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여기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준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자, 그럼 1,000만 원 있는 거 알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2020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알아서 법정, 지정, 비지정 적혀 있죠. 자, 다음 이번에 2020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위에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 얘 빠진 거니까 지금 500만 원 돼야겠네. 그죠? 비지정 대놓고 적혀 있으니까. 비지정 기부금이 가산 조정될 거니까 입금 산입이 1억 3천 되겠다. 그리고 기부금 관련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 없다. 그럼 이제 정보 다 봤네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불러오기 하고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이었고 불이웃 돕기 지정 얘는 그 밖의 기부금.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조정 등록에서 우리 직접 입력해서 마을발전기금 500만원 기타 사회 유출이죠. 자, 다음 아래 소득금액 확정 가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억 5천이고 입금 산입은 1억 3천, 송금 산입은 5,500. 다음 기부금 조정 가서 방금 그림에 결손금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래에서 2019년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만원 있었다. 그리고 15번 확인했더니 1,000만원 된다. 그죠? 자, 이제 728페이지로 갑시다. 자, 4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며 당 문제의 1번 내용의 세무 조정 사항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자, 지금 얘가 지금 1번 조정 사항이 여기 안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또 더해주란 이야기죠. 근데 계속 이렇게 푸니까 사람들이 더하는 게 습관된 걸 헐어찌르기 위해서 반영한 후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반영되어 있으면 그냥 중금의 이 값 그대로 쓰면 되죠.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더하고 있지. 자, 그럼 이재민 구호 금품은 200만원 엄기부고 법정기부인데 200만원 빼고 불효토끼 성금은 지정기부금이고 사립대학교 장학금으로 지출했대요.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그렇지, 법정이죠. 학교나 병원에 하는 거. 자,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자료고, 자, 세무상 미공제 2월 교손금, 2월 기부금. 그럼 2월 교손금은 우리 올해 이전은 10년간이었죠. 어떻게든 11년 이후 거니까 12, 19 다 되겠죠. 얘들은 문제가 없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럼 이제 2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송금 산입하는 건 2014년 거부터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 200만 원 얘는 안 되겠네요. 얘는 제외고. 그죠? 나중에 답안지 보면 얘 적어놨어요. 안 되니까 빼고 기억하세요. 답안지 한 번씩 틀렸더라고. 자, 그럼 이제 자료 다 봤으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이재민 구호금품 사리학교. 방금 여기에서 첫 번째 거가 이재민 구호금품이 200만 원이 엄기부였어요. 그러면 800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F3번 조정 등록 가서 엄기부 200만 원 유보 발생. 그럼 아래 소득금액 확정으로 가서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자 가산조정은 1,200만원, 차감조정은 1,200만원. 자,
다음 기부금 조정에 가서 자, 2월 결손금 얼마 써야 되죠? 그렇죠. 2,500 써야 되겠죠? 다 공제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2019년 지정기부금 100만 원. 그러면 15번 봤더니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면 얘도 끝났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522페이지의 세액조정계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